오세훈 시장과 저는 서로 오해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과 저와의 관계에 있던 그 신뢰 관계가 금이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넘었던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랑 저랑 사이, 아니면 한동훈 대표랑 오세훈 시장 사이에는 그건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거리가 좀 크게 느껴질 거다. 증명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자세가 있는지를 아마 모두가 보고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들을 믿는 분들의 비중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고, 그 주도한 사람 중에서 제가 안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쪽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분들이 초기에 뭐 재선거 구호를 외친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분들의 내심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중이 다수 결합돼가지고 그 같이 있었던 것인데, 제가 갔더니만 이제 그분들의 평소 양태가 조금 드러나는 것도 있었죠. 그 제가 가기 전과하고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대학가 시국선언을 봐도 알겠지만 소위 지금까지 6, 7년 동안 있었던 사전투표 무슨 뭐 조작 음모론, 이거랑 엮이는 걸 되게 거부감을 가져요. 그거 주장하시던 분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걸 엮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중 중에 상당수는 그거를 분리해내야 된다. 그 구분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그건 안 좋은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게,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오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분이거든요.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 높게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해상도 높게 보지 못하고 뭉뚱그린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라 생각합니다. 한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계엄의 행동이라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계엄의 가장 황당한 지점이 선관위 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리화해야 된 지점인데, 그러니까 사실 윤어게인부터 부정선거론까지는 다 한통속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게 지지 기반인 겁니다. 국정조사랑 특검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가장 황당한 거는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급 받는 집단이 이런 안일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크고요. 선관위 관계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물어봤어요.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 한 4천 몇백만 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10% 더 인쇄하는 비용이 한 뭐 3, 400 더 들 텐데, 그 3, 400을 아끼려고 했던 거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전형적인 안일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라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전투표 부정론도 그렇고 다 한번 보지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가 굉장히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태함과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악의가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하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나중에 누군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투표용지를 덜 인쇄한다고 해서 그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들 회식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강회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선관위를 들어보니까요, 그 송파구가 50% 인쇄했다 그러는데, 또 송파 3동이랑 송파 4동은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60% 인쇄했대요. 엉터리 계산한 거죠. 제가 지역구인 동탄 4동에서도 이제 그게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초기에 보도에서 보면은 그 주민센터랑 가장 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전 투표하기 어려운 대단위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가 원래 본투표 선호가 높은 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에만 가도 이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선호가 있긴 하거든요. 이 강남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게 이제 사실 거기다 보수 성향이 겹치면은 본투표를 하겠다는 성향 자체가 높으니까 하도 이제 사전투표 뭐 문제 있다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본투표해라 그러니까 그 피크를 친 거죠. 거기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지만 지선은 지선대로의 패턴이 있고 총선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노하우 전수라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사실 사전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예측하는 걸 잘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할 수가 없죠. 매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사전투표율에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본투표율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데,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누가 거기서 돈 아끼라 그랬냐. 그러니까 한 80%까지는 언제든 투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한 20%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하니까 60% 정도는 마지노선, 이 정도의 기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특검은 할 거면은 아예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 주장하는 인물도 수사 인력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게, 부정선거론을 제가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인물이 나와가지고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은 드물어요. 드물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전선거,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직무유기 정도로 놓고 수사가 벌어질 텐데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결론이 날 거거든요.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거기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음모론 제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수사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게 이번엔 낫겠다 판단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는 음모론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선거 기준으로 투표가 14,00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선관위의 직원 수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4,000개 투표소가 매번 이제 목걸이 차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선관위 직원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선거 때 급조 차출되는 지방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많은 어떤 투표 과정에서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계기거든요. 지방 공무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도 그 주민센터에 있다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그냥 보면은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도 투표소가 우리는 14,000개를 어떻게 3,000명이 관리하냐. 이번에 송파 투표 사태도 보면은 그 문제가 이제 오전 때부터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선관위가 지역 선관위 중에 제일 인원이 많대요. 근데 13명이래요. 근데 13명인데 그 중에 뭐 관리직 일부랑 그다음에 개표 준비를 위해서 개표소로 파견된 인력 이런 것들을 제하면은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직 기강 잡겠다고 때려잡는 거는 오히려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는 후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침대 축구라는 게 굉장히 오만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에 정원호 후보 예를 들어 폭행 사건 과거에 뭐 27살 때 일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다혈질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5.18에 대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나온 걸 보니까 뭐 출동한 경찰도 주먹 다짐이 있었고 저는 정원호 후보의 그런 기고만장한 자세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선을 했다 보니까 약점이 없는 거죠. 약점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더 이상 뭐 개인사를 캘 것도 없고 그런 게 대비가 많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인물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우선 이준석의 인지도와 다른 후보들의 인지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거가 원래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이슈가 도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부산과 대구에 사는 사람도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 얘기나 아니면은 부산 북갑 선거 얘기를 많이 소비했을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단일 의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분산된 어떤 지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학령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채용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문이 비좁아지는 것.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데 취업하면은 그거를 자랑으로 올리고 예전에 의대를 가느냐 아니냐가 내 삶의 분수령인 것처럼 지금은 또 회사 간에도 그런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구나.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카카오가 파업한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노란봉투법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카카오는 노란봉투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젊은 세대에게 있어가지고 직업 간 불균형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에 따른 이제 부동산 불균형도 월등하게 심해지고 이번 정권은 그 집 사는 걸 악마화해가지고 대출도 할 수 없게 해놓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대안이 되는 주거 안정 정책을 본인이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건 역설적으로 집값이 어차피 오를 테니까 싸게 내 집을 내놓는다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현상이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도 전세 물량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건 규제에 의한 거거든요. 타 지역에 전세로 거주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까 빨리 뭐라도 하나 15억 이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한 모습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윤호개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특이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지금 삶이 퍽퍽해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그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저는 서로 오해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과 저와의 관계에 있던 그 신뢰 관계가 금이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넘었던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랑 저랑 사이 아니면 한동훈 대표랑 오세훈 시장 사이에는 그건 없을 겁니다. 네. 없기 때문에 거리가 좀 크게 느껴질 거다. 증명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자세가 있는지를 아마 모두가 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을 신뢰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저는 큰 문제일 거라 봅니다. 연착륙을 하기에는 너무 연기금의 보유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실 그런
부양된 주가를 들여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팔면 무조건 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수익 실현 안 된 주식 수익이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좀 약한 건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금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동탄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꾸준히 뭐 서울시랑도 협의하고 국토부랑도 협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요. 동탄 주민들이 저희가 맡겨준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좋은 평가 받아내야죠.